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진행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바로 저출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들 내놓고 있지만 연일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도민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 강문실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저출산 관련 얘기 여러 가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강문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가족친화지원센터 요즘 저 같은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기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센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편안한 육아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는 20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수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센터들보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 비슷한 센터들은 이제 가족친화 경영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면 저희 센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약간 확장시켜서 저희 센터는 이제 두 가지 축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경영 문화 확산과 돌봄 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친화 문화 경영 확산 사업 그리고 돌봄 공동체 사업 이 두 가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센터는 가족, 이웃, 일터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발굴하고 거기에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가족친화 직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족친화 직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친화를 이제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가족친화 인증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발굴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요. 순으름 돌봄 공동체 사업은 저희 편안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봄도 카페를 운영하고 순으름 돌봄 공동체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 중에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이게 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아, 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탄력적 근무 제도, 세 번째로는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이라는 가족친화 제도를 잘 운영하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문화가 잘 이행되는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인증해주는 건가요? 인증해주고 네네. 받기도 힘듭니다. 아까 제가 제도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제주도의 상황은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10인 미만인 기업들이 90%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지가 있어야 대표자의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5명인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면 4명이서 그 일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체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 이거는 대표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표자의 저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교육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세한 제주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 친화 뭐 인증 받으면 좋겠지만 네. 좀 밖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보실 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저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경영 의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또 하나는 그런 가족 친화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직장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제주에는 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 16년 이전에는 11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109개가 있습니다. 9배가 증가됐어요. 9배나요? 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죠. 늘죠. 이제 중소기업엔 78개가 있고요. 공공기관은 29개, 대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숫자가 커졌거든요. 아까 98개 이제 양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가족 친화 컨설팅으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으면 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혜택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우대 카드라는 것을 발급해 주고요. 또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주고 금융에서는 이제 저리로 이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무료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수 기업을 발굴해서 전파하기 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가지 그 인센티브가 제주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족 친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좀 어떤 점들이 좋은 건가요? 제주도만이 또 특별적으로 가지는 게 있는데요. 근로자 문화 활동들을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문화 활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같이 혜택을 받는 건데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문화데이, 워라밸 음악회, 그다음에 워라밸 무비데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7월 달에 워라밸 무비데이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라밸 무비데이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 신청하면 표가 이제 4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표를 저희가 4장을 들여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무비데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제주가치 이음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주가치는 중의적인 표현이고요. 제주가치의 제주도민의 기업과 임직원이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가치 이음은 2022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고요. 제주의 코로나19 때 제주의 기업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도 어려웠는데 저희가 상생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주가치 이음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제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들의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이제 가면은 더 좋겠다라는 민간 협력 인센티브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이게 기업이 조금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여겨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및 근로자들, 가족 이렇게 혜택이 조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인센티브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가 워라밸 실천 기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워라밸 실천 기업은 지금 21개의 업체가 있고요. 또 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저희가 영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치 살 때 할인율, 제품 살 때 할인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센터장님 또 중요한 사업이 이제 순으름 돌봄 공동체.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회자님도 순으름은 알고 계시죠? 네. 제주의 고유 문화이고 저희 품앗이 활동이잖아요. 그것과 돌봄이 결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으름 돌봄은 우리가 함께 가족과 마을과 함께 아이를
공동으로 잘 키워보자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순으름 돌봄 공동체는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3가족 이상이 모여 자주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긴급하게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큰아이가 너무 아파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공동체 하는 모임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 우리 애 봐줄 수 있어?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긴급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갑자기 저녁에 야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저녁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간식도 같이 먹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이웃이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이제 끝나는 내 아이가 돌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내가 주말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양육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돌봄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상 돌봄은 그거는 뭐냐면 같이 공동체 팀이 모여서 기획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제주도에 천연자원이 오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해가지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이렇게 5가지 돌봄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 돌봄 모임 공동 그런 거네요. 예, 공동 육아라고 보시면 될 것 공동 육아.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이 공동체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그 지원이 되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저녁 돌봄 했을 때 내 아이가만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원비를 활용해서 저녁이라든지 간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그럼 몇 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83개 모집에 152팀이 지원을 한 거예요. 많이 지원을 못 드려서 너무 미안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개 팀 모집에 147개 팀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5개 팀이 있고 464가족 1,739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양육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활동이 있는데요. 운영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요. 월 1회씩.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어떤 거를 기획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줘서 더욱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빠 참여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양육자 교육인데요. 아이들의 활동이다 보니까 양육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양육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육자들이 재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들의 그 요리 활동도 재능이죠. 그냥 뭐 거창하게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 거죠. 요리 활동도 될 수 있고, 뭐 공부 활동도 될 수 있고, 야외에 가서 숲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재능 나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돌봄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들을 하시겠다고 해서 봉구갱 와수다를 했거든요. 이번 함덕에서 모든 공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덕의 주변에 그 해변 일대에 쓰레기를 같이 줍는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문턱 없는 재능와수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더라고요. 그런 재능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문턱 없는 재능와수다를 저희가 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 반응이 좋아하죠. 좀 어떤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궁금해요. 엊그제 우리 6월 19일 때 이제 네트워킹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무 진짜 함께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한 팀만이 아니라 두 팀에서 공동적으로 세 가족이 임신한 사실을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세 가족이나 임신을 한 팀에요? 한 팀에 각각 한 팀에 세 가족씩.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독박 육아를 계속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 사업에 정책을 내신 분들한테 고맙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직접 사연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조금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순우름 공동육아의 돌봄에 발을 들이고 여태껏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시작할 땐 두 아이였는데 3년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터울이 5년이나 나서 작은 아이에게 시간을 맞추다 보면 큰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순우름 육아 가족 덕분에 큰 아이들도 아기를 키우는 집안에서 다른 언니 오빠들과 함께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아이를 키워주었던 우리 서귀포 새싹 부모님들 이런 울타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울타리 덕분에 7년차 우리 공동체에는 인구가 늘었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멍석을 깔아주셔서 정말 출산이 장려되다니, 그 출산을 제가 하게 되다니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순우름 돌봄 공동체에서 네. 출산율도 실제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다자녀가 흔치 않잖아요. 순우름 돌봄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과 부모들도 같이 함께 배우면서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주고요. 제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공동체가 네. 아닌가 싶은데 센터장님 현장에서 좀 오랜 시간 일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좀 일하고 가정이 좀 양립하기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직장도 중요하지만 쉼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애들 키울 때 너무 바쁘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아이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쉼이 있어서 아이랑 방학 때도 놀아주고 여행 갔던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하지 않나. 일과 육아에서 있어서 육아 동지도 만들고 서로 간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이런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저출산 관련한 대책들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어떤 뭐 그런 변화라든가 체감하는 게 있으신가요? 모 기업의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받아봤더니 가족 친화 경영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우수 인력이 확보가 되더라. 그리고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근로자들에게는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가 해소되는 반면이 있고요. 또 국가 경쟁력도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또 MZ 세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임금이었고 두 번째는 워라밸이었습니다. 그만큼 워라밸이 그 고용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순으름 공동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센터는 편안한 육아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신앙 문화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도민 여러분들의 일생활 균형과 편안한 육아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출산 관련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